자, 7단원 여러 가지 방정식입니다. 자, 방정식의 그 배경은 이제 그래프에서 탄생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의 그 차수가 높아지는 3차, 4차. 이런 방정식부터 함수의 그래프의 관계까지 엮어서 한번 우리가 관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3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방정식은 그 탄생 배경이 중요합니다. 탄생 배경. 자, 방정식은 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원래 방정식은 이퀄 0에서 시작이 되죠. 이제 이퀄 0이라는 것은 같다는 뜻입니다. 그 같다는 뜻은 우리는 그래프. 자, 그래프인데, 자, 어떤 그래프냐면, 방정식이 이제 식으로 볼 때 이렇게 되죠. 방정식은 fx와 x축, fx와 x축이 됩니다. fx와 x축의 교점을 구하는 식이다. 교점을 구하는 식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fx와 x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fx를 쓸 때는 우리가 y는 fx라고 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x축을 쓸 때는 y는 0이라고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래서 y는 fx와 x축, y는 0이라는 것은 그래프를 뜻합니다. 그래프. y는 fx도 그래프고요. y는 0도 그래프예요. 그래서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식이 방정식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방정식의 실근은 교점의 x좌표이다. 자, 방정식의 실근은 교점의 x좌표인데 어떤 교점이냐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원칙은 방정식, 부등식, 그다음 함수의 그래프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이제 핵심인데요. 자, 그러면 이전에 2차 함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자, 2차 함수를 할 때도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을 예로 들게요.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도 x축 간의 관계로 설명이 됐었죠. 이렇게 생기던지, 이렇게 생기던지, 아니면 이렇게 생기던지. 자, 이것도 2차 방정식의 실근 조건은 그래프와 x축 간의 관계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른 말로 하면 방정식의 실근, 허근. 방정식은 실근과 허근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실근과 허근의 성질은 우리가 교점의 성질로 정의할 수 있다. 교점의 성질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방정식을 이해를 하려면 뭘 이해해야 되죠? 그래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3차 방정식을 이해하려면 3차의 그래프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1차, 2차, 3차부터 이제 그래프에 생긴 모양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차. 자, 1차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던지 아니면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기준을 이렇게 잡을게요. 최고차의 부호를 플러스라고 생각했을 때를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최고차의 부호가 플러스일 때, 그럼 최고차의 부호가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제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차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죠? 이렇게. 맞죠? 때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고차의 부호가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리고 3차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의 관심사는 3차죠. 자, 3차의 그래프는 최고차가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되고요. 최고차가 마이너스일 때는 이렇게 됩니다.
최고차가 플러스일 때를 기준으로 볼게요. 이렇게 되는데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4차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림이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어차피 3차와 4차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은 미적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기본적인 그래프의 개형만 이야기할게요. 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우리가 1차와 3차를 홀수차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1차와 3차는 그래프가 위로 한없이 올라가거나 위로 올라갔다가 또 위로 올라가는 이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방정식을 정의를 할 때, 방정식의 성격을 규정할 때 내가 맨 처음 뭐라고 했냐면 그래프, fx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을 구하는 식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차와 3차는 생긴 모양을 보면 반드시 자, 1차와 3차를 홀수차라고 할게요. 홀수차의 그래프는 맞죠? 홀수차의 그래프는 반드시 x축과 만난다. 홀수차의 그래프는 반드시 x축과 만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축과 만나는 거. x축과 만나는 것은 그래프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방정식의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실근이라고 하죠. 실근. 그래서 반드시 홀수차의 그래프는 x축과 만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죠. 자, 다른 말로 홀수차의 방정식은 반드시 실근이 존재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홀수차의 방정식은 반드시 실근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성질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3차를 연구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3차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차의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그려질 건가 이제 유형별로 볼게요. 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3차의 그래프는 기본 개형을 위주로 설명할 겁니다. 반드시 정확한 그래프라기보다는 기본 개형을 위주로 설명할게요. 그리고 자세한 그래프는 미적분에서 다룬다. 그래서 오늘은 X축과의 관계 위주로 설명할 거니까 뭐 미적분을 아는 사람은 그래프가 이거 말고도 또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 먼저 X축과의 관계로 놓고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fx가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x축이 이렇게 지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x축과 3개의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이 식을 y는 fx라고 쓰면 이건 그래프를 나타내는 식이고요.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최고차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고 할 수 있죠. 그죠?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방정식의 실근에 대한 언급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는 0, 는 0이 있었을 때 비로소 이 부분, 이 부분이 방정식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답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하냐?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맞죠? 서로 다른 세 실근. 자, 이제 두 번째 해볼게요. 그러면 fx가 x축과 만나는 그 교점의 성격에 따라 이렇게 fx가 있고 x축이 이렇게 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이게 a, 이걸 b라고 했을 때 y는 k,
x-a x-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왜냐하면 중근이기 때문에 이 b라는 부분이 중근에 해당하죠. b라는 부분이 중근에 해당합니다. 안 이뻐서 as를 좀 할게요. 어휴, 더 안 이쁘네요. 그죠? 안 이뻐서 as를 좀 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방정식은 equal 0, 여기서부터가 방정식일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3차 방정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3차 방정식 근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실근 한계, 이때 실근 한계는 x 이퀄 a를 말하고요. 중근 한계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중근 한계도 실근이 될 거예요. 이해 가죠? 자, 세 번째는 그림이 이렇게 되고요. x축과 한 점에서만 만나는 그래프를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fx를 써보면 저 y는 fx x-a라는 실근의 부분을 가지고 옆에 어떤 2차식이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3차 방정식이죠. 이 3차 방정식에 대한 근에 대한 언급은 실근 1개 혹은 2개가 될 거예요. 자, 이해가죠? 왜 이렇게 이야기 될 수밖에 없는지. 자, 그러면 세 가지 패턴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 세 가지 패턴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차의 그래프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 3차 방정식은 반드시 실근이 존재한다. 3차 방정식은 실근이 존재한다. 실근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래프의 특성 때문에 그렇죠. x축과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fx는 k x-a라는 실근 부분이 있죠. 자, 여기서 반드시 하나의 실근을 가지는 부분을 요 x 이퀄 a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실근 한 개를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하나의 2차식이 붙겠죠. 하나 2차식이 붙겠죠. 자, 그러면 요 2차식 px의 근의 개수에 따라서 fx는 0의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해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 px는 0의 근의 개수. 자, px는 0의 근의 개수. px는 0의 근의 개수. 자, 정확히 말하면 근의 개수가 아니라 무슨 근? 실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px의 실근의 개수에 따라 우리가 fx의 근의 개수를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나눠봅시다. 자,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자, 그러면 px라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오른쪽에 붙어 있는 요게 px 부분의 역할을 하게 되죠. 오른쪽에 요 2차식 있죠? 요 2차식이 px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px의 근의 개수에 따라서 나눠 보겠습니다. 자, p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근일 수도 있습니다. 중근 또한 실근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각각에 따라서 fx의 근, fx 이퀄
0의 근에 대해서 우리는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fx의 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죠? 각각에 대해서 fx의 근을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이때는 뭐라고 되죠?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여기서 나온 서로 다른 두 실근이 x 이퀄 a가 아닐 때를 해볼게요. 그럼 전제 조건을 x는 a가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fx는 0의 근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는 없죠. 자, 이해 가죠? 자, 그 다음에 px는 0의 근에서 px가 중근을 가질 때를 해볼게요. 중근을 가질 때. 자, 그러면 중근을 가질 때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x-a의 제곱, x-a랑 x-p의 제곱꼴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px 자체가 중근을 갖는 꼴이 됩니다. px가 중근을 갖는 꼴이 돼요. 맞죠? 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x-a의 제곱, x-p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때는 x-a가 요 안에 하나가 들어있을 때를 말합니다. 요 상황은 요 상황이죠. x-a의 제곱을 만들어내는 상황은 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주 나오는 상황은 아닌데요. 요게 세 번째 상황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삼중근. 삼중근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요때는 fx가 a라는 근을 3개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일부러 아까 1, 2, 3번 그래프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4번이라고 특수한 상황을 말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삼중근에 대한 상황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중근도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에 해당하는데요. 그 3차 방정식의 해가 3개가 전부 다 같을 때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은 이렇게 되죠. fx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x축이 이런 식으로 지날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그림이 되죠. 그래서 삼중근을 나타내는 형식의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x는 0을 중근을 갖는다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 우리는 다르게 취급을 해야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 자, 서로 다른 두 허근. 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일 때는 x, 자, 이제 형식 최고차의 부호를 뭐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px가 있을 텐데 이때 요 px의 형식은 근이 없는, 실근이 없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px의 근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눠봤는데요. p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면 반드시 여기에는 따라오는 게 있을 거예요. 뭐가 따라오죠? 판별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p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는 px의 판별식이 0보다 클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px의 판별식이 0이 될 거고요. 이때는 px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fx는 실근 곱하기 2차식, 맞죠? fx는 실근 곱하기 2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결국은 3차 방정식의 근의 성질이라는 것은 이 실근으로 결정되기보단 오른쪽에는 2차식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식은 바로 이 오른쪽에 곱해진 2차식의 성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가 왜 이렇게 바뀌고 이 바뀐 그래프마다 왜 언급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판별식은 어떻게 개입이 되는지, 최종적인 3차 방정식의 해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이 그림을 보고 잘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설명한 이론으로 3차 방정식의 근의 성질이 이제 어떻게 규정이 되는지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아까 했던 이야기, 이제 그 부분들을 여러 번 돌이켜 보면서 근의 성질들을 머릿속으로 잘 정립을 해야 됩니다. 자, 3차 방정식인데요. 자, 먼저 3차 방정식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3차 방정식은 반드시 한 개 이상의 실근을 갖는다. 이게 무조건 성립하는 조건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요 실근이 있죠. 요 실근을 x 이퀄 알파라고 생각을 해보고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x 이퀄 알파가 있기 때문에 x 마이너스 알파로 빼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qx 있죠. 이 qx는 2차식이 될 거고요. 결국 fx는 0의 방정식의 성질은 이 오른쪽에 있는 qx의 성질에 따라 근의 성질이 여러 가지로 갈릴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천천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3차 방정식 fx에서 f 알파 이꼴 0이면, 그러니까 알파가 실근이라는 거죠. 실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러면 fx의 해는 알파 또는 qx 이꼴 해가 될 거다. 맞는 얘기죠, 지금. 그리고 여기서 x 이꼴 알파를 여기서 말하는 실근이란 소리입니다. 실근. 실근. 자, 함수에서 그래프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죠? 교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근과 교점 항상 머릿속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알파로 정의되는 게 아니고, 즉 알파의 성질 때문에 이 3차 방정식의 해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결론은 3차 방정식의 해는 QX0의 해의 성질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QX는 0을 만족하는 그 근의 성질에 따라 fx는 0을 만족하는 근의 성질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qx, 아까 이 qx라는 부분을 바로 요 오른쪽으로 빼봤습니다. 아, qx라는 부분은 여기 있구나. 자,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판별식. 판별식이면 오른쪽에 있는 2차식의 근의 개수, 근의 성질에 관한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자, 서로 다른이라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2차식에서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오고 그 두 근이 K라는 근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죠? 자, 그러면 요게 K가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가? 자, 첫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맞죠? B제곱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커야 될 겁니다. 그래야 두 실근을 갖겠죠. 자, 두 번째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K를 근으로 가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K를 넣었을 때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줘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고 말하겠죠. 그렇죠? 자, 왜 이렇게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중근과 뭐가? 3차 방정식이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가지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아까 했듯이 두 가지 상황으로 놓고 봐야 돼요. 자, 복수를 해볼게요. 요 3차 방정식을 기준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 중근을 갖는데 요렇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요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있다는 것은 결론이 뭐냐면 저 2차식 자체가 완전 제곱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중근이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x-k의 제곱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a x-m 이런 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x-k가 중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근. 그죠? 그래서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가지면이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어떤 건가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설명. 2차식이 K가 아닌 중근을 갖는다. 그럼 바로 첫 번째 경우 있죠? 2차식이 K가 아닌 중근을 갖는다. 이 케이스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자체로 중근을 갖기 때문에 첫 번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스스로 중근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가 K가 아닌 중근을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K를 넣었을 때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런 조건을 갖춰야 얘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2차식이 두 식을 갖는데 그 중에 하나가 K다. 자, 그러면 그 케이스는 아까 했던 것 중에 뭐가 되죠? 요 케이스가 될 거예요. 요 케이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 케이스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두 실근을 갖고 맞죠? 자, 두 번째. 두 실근은 두 실근인데 그 중에 하나가 K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AK제곱 BK 플러스 C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중근이라는 표현, 이 두 가지로 나눠지니까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세 번째는 한 실근과 두 허근. 이거 명확하죠? 자, 실근이 x 이퀄 k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냥 두 허근을 가지면 될 겁니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판별식 얘가 0보다 작기만 하면 이 세 번째 조건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3차 방정식이 나머지 저 2차식의 성질, 요거죠, 요거. 나머지 요 2차식의 성질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된다. 이 언어들을 전부 다 알아듣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은 그래프로 설명했었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까지 한 번 더 매칭을 시켜 볼게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세 실근, 그 개수가 3개겠죠. 3개.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허근의 개수는 1개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프는 좀 전에 그려봤듯이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 2, 3이라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어차피 미적분에서 3차 함수와 x축 간의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이제 미리 그래프의 관계를 머릿속에 집어넣어 보면 좋겠죠. 자, 두 번째, 중근은 하나를 끼고 있네요. 그래서 서로 다른이 중요하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가 될 겁니다. 당연히 하나가 중근이기 때문에 허근의 개수는 없겠죠. 자, 세 번째.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자, 두 번째 그림은 하나가 중근이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하나는 1이 되고 하나는 2가 되겠죠. 자, 세 번째. 자, 하나는 실근이 되는데 이제 자세히 보니 이쪽에서 허근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1개가 될 거고요.
방정식은 근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나머지 2개는 허근이 될 겁니다. 맞죠? 그리고 얘는 실근이라는 것은 x축과의 교점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밖에는 안 만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이걸 뭐라고 되어 있죠? 뭐 자주 나오지 않지만 얘를 삼중근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1개예요. 1개. 자, 그리고 3차 방정식. 이렇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고 돼 있지만 그냥 실근의 개수. 중요합니다. 그냥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면 반드시 3개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죠? 실근의 개수가 아니죠? 조심해야 돼요. 방정식의 근의 개수. 근의 개수가 몇 개냐고 하면 3개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무조건 3개다. 자, 머릿속으로 기억을 합니다. 꼭. 자, 그리고 3중근이기 때문에 이 3개가 112라는 소리죠. 그래서 허근의 개수는 0개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허근은 1개나 3개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죠. 허근은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쌍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켤레근에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3중근이기 때문에 X축에서 하나의 점에서 만나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것도 접하는 건데요. 여기가 1이 되는 이런 그림이겠네요.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과 3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설명과 실근의 개수와 중근 이런 말들을 전부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겠죠. 자, 그래서 직접 3차 방정식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3차 방정식의 풀이법, 3차 이상의 풀이법은 전부 다 조립제법, 인수분해로 풀어야 되죠. 자, 그래서 1번, 이 방정식은 어차피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죠. 3차 이상의 방정식은 인수분해로 답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는 x는 2가 되고요. 자, 또 하나는 근의 공식 써야겠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이니까 루트 3i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한 개 실근. 자, 무조건 실근 한 개는 나온다고 돼 있죠. 그래프로 이해하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허근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인수분해 해야 되죠. 이거는 조리제법 써야 되니까 전체에 x에 1 넣었으면 되겠네요. 자, 조리제법을 해도 되고 바로 만들어도 됩니다. x제곱 플러스 4x 맞죠?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될 거라서 x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3 얘는 서로 다른 세실근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자, 전부 다 인수분해죠. 자, 바로 조리제법 써보면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네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 맞춰주고요. 그러면 요걸 0으로 하기 때문에 근은 x는 1 또는 근의 공식을 쓰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니까 루트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서로 다른 세실근이죠. 세실근, 세실근. 서로 다른 세실근일 겁니다. 자, 예제 2번. 자, 두 허근을 뭐라고 했네요. 그 두 허근. 자, 우리가 허근의 탄생은 2차식에서 탄생을 하죠. 그래서 반드시 2차식이 있어야 우리는 허근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인수분해 되네요. 전체 1을 넣었을 때 0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허근은
x 이꼴 1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허근은 여기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바로 쓸 수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4가 되는 허근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4, 마이너스 2 플러스 1, 답은 3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은 항상 인수분해로 풀어야 되죠. 여기서 허근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인수분해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2를 넣었을 때 0이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은 0이 되겠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근은 이 방정식에서 허근이 나올 겁니다. 자, 항상 허근은 켤레복소수로 나오죠. 켤레복소수. 그래서 여기서 두 허근에서 하나는 Z1, 하나는 Z2. 이게 두 허근의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Z1, Z2가 두 허근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자, Z1 플러스 Z2는 마이너스 2고요. Z1 곱하기 Z2는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서로 켤레복소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Z2의 반은 Z1이 되고요. Z1의 바도 Z2가 되는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에서 Z1 바가 있는데 Z1 바는 Z2랑 같겠죠. 그래서 이 식은 Z1 곱하기 Z2라는 뜻이고요. Z2 바도 Z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Z1 곱하기 Z2랑 같겠죠. 그래서 2Z1 곱하기 Z2이기 때문에 답은 6이 되겠습니다. 자, 허근은 항상 쌍으로 존재하고 서로 켤레복소수 관계에 있겠죠. 자, 예제 3번. 자, 조건을 보면은 3차 방정식인데요. 근이 1뿐이라고 합니다. 근 1뿐이래요. 자, 근이 1뿐이라는 것은 일단은 인수분해를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 조립제법을 써보면 1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1이 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2, A 플러스 2 해서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면 자, 이렇게 되는데요. 실근이 1뿐이라고 하는데 벌써 여기서 실근이 나왔기 때문에 오른쪽 부분에서는 뭐가 나오죠? 이 오른쪽 부분에서는 허근이 나온다라고 하겠습니다. 허근. 그래서 이제 판별식을 써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다.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겠죠. 실근이 한 개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허근이 나오겠죠. 자, 2번.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자, 아까 3차 방정식의 이제 근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겠죠. 자, 첫 번째, x-1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체에서 오른쪽 부분이 제곱이 되는 이런 식의 중근이 있을 거고요. 맞죠? 자, 두 번째는 x-1 자체가 제곱이 되고 오른쪽에서는 하나가 나오는 이런 중근도 있을 겁니다. 자, 두 가지 상황 모두 다 중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 첫 번째 상황은 저 2차식 자체가 완전 제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써볼게요. 여기 있는 이 2차식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죠. 자, 그럼 판별식을 써보면 방금 썼죠. 판별식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게 0일 때 이 자체 내에서 완전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a가 마이너스 1이 되네요. 맞죠? 그럼 a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저 2차식을 다시 보면 이 2차식이 어떻게 되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돼서 정말로 중근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두 번째 상황은 x-의 제곱을 갖는다 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플러스 2가 x 이퀄 1을 근으로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반드시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1을 넣어보면 5 플러스 a는 0이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5가 되는구나. 그럼 직접 a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식이 어떤 식이죠? 식이 요 식을 말합니다. 자, 요 식을 직접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x-1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리고 얘는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빠질 겁니다. x-1이 빠지고 x 플러스 3이 등장할 거예요. 이렇게 돼도 중근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해당하는 a 값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근의 성질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3차 방정식의 근의 성질을 그래프와 연동시켜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